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날씨는 추운데 시장은 뜨겁습니다. 3,000선을 훌쩍 넘어서 3,0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모습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자동차 쪽 이쪽으로도 또 빠르게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섹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처럼 계속 섹터별 움직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또 종목별로 대응하는 흐름은 계속 맞춰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쪽에서 어느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까 이 부분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를 볼 때는 당연히 현대기아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해외 판매를 보게 되면 아직은 조금 좀 밋밋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일단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선방이 잘 팔렸다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는 일단 올해부터는 다시 어느 정도 변화의 흐름들이 가져가야 일단 눈높이에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에 판매되는 실적 가지고 현대기아차의 동향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들이 연결되면서도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중국입니다. 이쪽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즉 2016년도 때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어느 정도 타격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커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일단 현대기아차가 얼만큼의 역할을 더 해주느냐 이 부분을 확인되게 되면 주가는 현대기아,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대 초반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확인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2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세가 이제 중국이나 신흥국 쪽으로 얼만큼 들어오느냐라는 쪽에서 지금은 일단 친환경차 관련된 성장의 기대감이 더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주가고 이에 따른 부분들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그림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자동차 EGMP라는 얘기도 영어 몇 글자 안 되는데 아마 다 주식하시면은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터리 있고요. 거기다가 바퀴 있고 바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터입니다.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는 쪽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들 이번에 폭스바겐도 공개를 했었죠.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전기차나 친환경차 하게 되면 배터리와 관련된 쪽만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모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또 하나의 내연기관차와의 차이가 분명한 쪽이고요. 특히 LG가 왜 이 어떤 전장 쪽으로 쉽게 뛰어들 수 있었느냐라는 가장 큰 버팀목은 LG 같은 경우 가전 쪽에서 프리미엄 모터급에 대한 강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터는 뭐 어떤 냉장고에도 컴프레셔 쪽에 어떤 냉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가 들어가죠. 또 세탁기, 건조기 모두 다 모터가 들어가죠. 이런 모터의 강자를 흐름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마그나와 합작해서 여러 가지 흐름을 가져갔었을 때 가장 또 우위적인 모습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이 모터에 대한 관계가 가장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차의 앞으로도 또 하나의 핵심축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 EGMP를 통해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현대차는 두 개죠. 아이오닉 5가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형태는 CUV가 먼저입니다. 즉 이쪽을 왜 먼저 공개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세단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부분들과 함께 그래도 배터리가 탑재되다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한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가 먼저 이런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선적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또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2차 쪽에서는 아이오닉 6가 세단 쪽으로 이제 2022년도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LG화학이 들어왔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이제 대형 SUV 쪽은 훨씬 더 배터리 용량들이 더 크겠죠. 아이오닉 7인데 이쪽은 아마 미정인데 하나씩 다 줬으니까 이제 SDI가 삼성 SDI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바라보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현대기아차의 흐름은 약간 이제 9월달 3분기까지 작년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한 2위권까지 이어졌다가 살짝 좀 밀렸죠.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쪽이 강하게 유럽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밀린 부분들 그리고 또 르노, 닛산도 약간 유럽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선전하는 흐름들이 오히려 현대기아차를 약간 좀 밀려 내려가는 분위기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차이로 보게 되면은 아직 뭐 3위나 4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번에 어떤 EGMP를 통한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전기차 쪽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친환경차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 부품주의 트렌드가 이쪽을 얼마만큼 잘 맞춰갈 수 있느냐라는 쪽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라인들이 내연기관 쪽으로만 계속 집중하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증설이나 여러 가지 또 R&D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죠. 돈을 자금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확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수주입니다. 이 흐름들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어떤 지금 부품주들도 충분히 전기차 쪽이나 친환경차 쪽으로 맞춰간다는 쪽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 또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동향 분석 이쪽은 한 번쯤 사진 찍으셨다가 캡처하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각계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모터 관련된 얘기들 관련된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MLCC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어떤 히팅 관련된 쪽 내연기관과의 차이가 가장 크죠. 이런 쪽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가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센서와 관련된 부분들의 또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어떤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대한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도 꾸준히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어떤 두 종목을 또 오늘도 꼽아봤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저희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빨간펜 시간에서는 만도를 무척 밀었습니다. 그래서 만도에 대한 흐름들 계속 좋다. 적어도 목표가가 7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7만 원에 대한 분위기 오늘 도달했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재조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꼽아봤는데 주가는 벌써 오늘 한 10% 가까이 올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대모비스에서 변화가 나온 게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현대 오트론을 인수해서 이제 모비스가 가져가게 됐죠. 특히 차량용 전장용 반도체 쪽은 지금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요. 이 자율주행 쪽이나 관련된 부품 쪽이 만도가 약간 저는 우위하다고 봤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과 기사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맞먹는 분위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부각을 받고요. 이번에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로봇 사업들을 정의선 회장과 동일하게 20%대로 가져갔다. 또 기대감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부진을 띠고 한 2조 7천억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벨업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7만 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대로 대응하면서 변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앞서 잠깐 모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모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특히 모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중요하게 감속기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속도를 또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품이죠. 이쪽에 대한 강자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가전용 쪽이었는데 산업용이나 전장용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한 단계 좀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부담이 있죠. 조정 시에는 그래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작년 3분기까지 누적영업이 작년 한 해 수치를 모두 다 돌파했다.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11,000원대로 그리고 손절가는 9,100원대로 대응하시면서 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찾아봤는데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움직임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